정말 잘 만들어진 차 같기도 하고요. 제가 테슬라 모델 3도 타봤고요, X도 타봤고,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부분이 아마 오토파일럿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테슬라보다는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이오닉이 보조금이 더 나오고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이오닉을 다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K7, 아우디 Q7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오닉 6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은 없었던 건가요? 아이오닉 6는 일부 사람들은 혹시라도 뭐 불이 났을 때 뭐 차가 잠겨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럴 상황 혹시 상상은 해보시는 건가요? 해봤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폴리의 카터뷰 아이오닉 5 차주분을 뵈러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KGC 인사공사 프로농구단 선수로 활동했었고, 성균관대 양승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해보고 있는 28살 양승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 아이들 영어 쪽으로 이제 UI 예체능을 하고 있는 사업체,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이제 요식업 운영하고 있고, 다른 거는 이제 북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의류업 쪽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이런 의류인 건가요? 명품이나 하이엔드 쪽 의류는 아니고요. 브랜드 이름은 프로이라고, Professional Complex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복합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도 타고 자전거, 사이클도 타는데 아웃도어 스포츠를 할 때 편안하기도 하고 스타일도 낼 수 있는 박스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브랜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아이오닉 5 차량을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이 차를 구매하셨고 몇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구매한 지는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운행 거리는 지금 한 1202km 정도 나와 있고, 제가 차를 소유하기 전에도 친구 차가 이 차였어서 친구랑 차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 차를 꽤나 많이 주행해보지 않았나. 이 차를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하셨나요? 제가 차 등급은 아는데 이게 아마 롱레인지 2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인가 그럴 거예요. 네, 차는 어떻게 부모님이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받아서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는데 이제 프레스티지 롱레인지 모델로 알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구매하신 지는 2, 3주밖에 안 되었지만 예전부터 계속 이 차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꽤나 익숙하신 것 같은데,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전에 운행하던 차가 K7,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아우디 Q7 3.0 DDI를 운행을 하다가 이제 이 차를 타게 되었는데, 승차감 부분에도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아무래도 덩치가 있는 차들을 타다 보니까 좀 묵직한 맛도 있었고 정차감도 되게 편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배터리가 밑에 깔려서 낮은 무게중심 덕분인지는 몰라도 꽤나 괜찮은 승차감을 우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핸들이 뭐 가벼워서 난창난창하다거나 아니면 가벼워서 이제 불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K5라든지 아우디 Q7 차량을 운행하셨는데, 네. 지금 전기차를 처음 운행을 해보시면서 전기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나요?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집밥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밥이, 제가 개인주택을 살아서 저만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인프라도 구축이 잘 돼 있고, 이 서울 시내에서는 급속 충전기 부분도 20%에서 80%까지 뭐 거의 한 15분, 20분이면 충전이 다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기는 꽤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가까운 근교 경기도권까지는 괜찮을 텐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충전 인프라가 집에 구축이 안 돼 있는 분들께서 운영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차를 택시로만 타봤고 이제 실제 차주분이 운전하시는 거는 처음 타봤는데 공간감이라든지 굉장히 넓고 실내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만족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키가 188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Q7보다 이런 개방감 같은 것도 훨씬 좋고, 제가 전에 잠깐 가지고 있었던 차가 Z4 M40i라고 있었는데 뭐 그거에 비교할 차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래도 승차감도 좋고, 실내가 제가 그걸 선택했던 이유가 박스터보다 넓어서 선택을 했었는데 K7 아우디 Q7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뒤에도 보시다시피 좀 많이 더럽긴 한데 저게 뒷좌석이 폴딩이 또 다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차박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외제차라든지 다양한 차를 접해보셨는데 차를 탄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떤 편이었나요? 우선 제 나이에 차가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고, 제 차를 많이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차를 워낙 좋아했지만 차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오닉이 정말 잘 만들어진 차 같기도 하고요. 뭐 승차감이나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도 없고, 저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나이에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뭐 불이 났을 때 뭐 차가 잠겨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럴 상황 혹시 상상은 해보시는 건가요? 상상 해봤습니다. MBTI가 N이라서 상상을 좀 계속 해봤는데, 결론으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든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디젤이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위험한 부분은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이 잠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차기 때문에, 크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과 같은 차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나 그런 것도 크게 뭐 더 위험할 것도 없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의 내부 옵션이라든지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탔던 차들은 카플레이가 없어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도 터치도 다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이 너무 잘 돼서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딱 그것만 부탁을 드렸었어요. 오디오 옵션, 제가 노래 듣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보스 오디오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Wow. 아이오닉 5가 최근에 또 페이스리프트 돼서 차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테슬라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민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테슬라 모델 3도 타봤고요, X도 타봤고 S 타보고 했는데,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부분이 아마 오토파일럿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굴곡진 길들이나 이런 교차로 같은 데서 차가 끼어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훨씬 좋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차피 오토파일럿 올림픽대로 해서 차 막힐 때 그럴 때밖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테슬라보다는,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이오닉이 뭐 보조금이 더 나오고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이오닉을 다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디자인 때문이라고 테슬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거는 저도 어떻게, 그거에 대한 디자인은 다 이제 개인 취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오닉 5 저는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미지가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이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좀 귀엽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뭐 아이오닉 6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생각하고 있던 모델은 없었던 건가요? 아이오닉 6는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일단 디자인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고민하고 있던 게 모델 3, 아이오닉 5. 제가 프로 선수를 계속 했었으면 타이칸을 제가 계약을 해놨어가지고 그거를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포기를 하고, 원래 이트론 GT 말고 그냥 이트론 SUV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뭐 돈 주고, 제가 데일리로 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저한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이뤄놓은 다음에 그런 생활을 좀 즐겨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재밌겠다 싶어서 아이오닉 5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차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타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차는 아마 저의 30대를 계속 함께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웬만하게 큰 탈이 없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제 라이프스타일을
꾸려 나가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큰 문제만 없다면 앞으로 계속 한 10년 정도는 차를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뭐 드림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 드림카는 너무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911이라는 차가 제 드림카인데요. 사람들은 911 하시면 이제 새로 나오는 버전의 이제 911을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원하는 제 드림카는 911의 이제 코드네임이 되게 많아요. 지금 992.2까지 아마 나왔을 텐데, 코드네임으로 하면 964라고 하는 올드 포르쉐라는 차가 제 드림카이고요. 아마 미국 회사일 거예요. 싱어라고 그 964만을 전문으로 튜닝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이제 저는 딱 그 싱어라는 회사에서 튜닝을 한 964 모델의 GT 실버 모델을 갖는 게 제 드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 다음으로 제가 제 돈 주고 차를 구입을 한다면 그 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접근하기 쉬운 티셔츠 그리고 의류가 될 것 같은데요. 뒷광고, 뭐 협찬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한 분을 선정해서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5 차주분을 만나 뵀는데요. 카틀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